싸사입니다.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쌀쌀합니다. 10월 20일. 현재 시각 6시 5분이고요. 여기 왜 이렇게. 월요일. 최근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자들이 다들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양자역, 아주 매력적인 양자역 가게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렵죠. 너무 어렵더라고, 솔직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중첩 형상이라든가, 파동인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파동이면서 입자다. 맨 처음에 그거 이해하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초전도 상태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제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중첩 현상과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 탄 세 분이 40년 전에 했던 그 연구가 공로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무려 40년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기초과학 연구에서 실험을 하나 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노벨 위원회에도 경의를 표한다, 개인적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노벨상은 생존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당시 학부생이었고,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연구소의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연구원이었고, 한 분은 교수였는데, 이 세 분이 공동 연구를 한 거잖아요. 특히나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부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미시적 세계의 일부 현상이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그런 부분이 거시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만화에서나 상상에서나 이루어지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 마치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사람이 벽을 지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만화 같은 상상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 상태, 집합체잖아, 우리가. 그런 상태의 인체가 그 배리어를 뚫고 간다는 거는 지금 상태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자 터널링을 들어봤는데, 이제 강사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여자 분이셨어요, 교수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쉬우면서도 팩트 있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고여져 있는 상태에서 절연체를 어떤 전압이 그 다음 배리어의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80년대에 발견을 했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는 양자의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시적 형태, 미시적 형태의 양자 파동이 전압이라는 거대한 다발로 된 상태로 눈에 보이는
전압이 팍 튀었나 보더라고. 그거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이건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시적 상태의 양자역학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례로 꼽혔다는 거지. 특히나 그 에너지 중위 상태에서 0과 1이 주어지는 어떤 큐빗, 이해하기 참 어려웠지만, 상당히 좀 고심을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실리콘에서 전기가 주어지고, 꺼진 상태를 0, 불이 들어오는 상태를 1, 거기에 매개체가 이제 실리콘이라는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물도 어느 상태에서는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칙연산에 대한 논리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대한 흐름을 제어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컴퓨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고, 그와 같이 에너지 준위 상태의 양자가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 흐르는 걸 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흐름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 준위가 0과 1이 되는 순간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마리와 기술적인 인상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게 그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양자 터널링 효과와 큐비트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트리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흥미로웠어. 이해할 수 없는 뭐 슈레딩거의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 일반인에게 아주 쉽게 전달해주는 사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한테 듣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또 설명도 틀려지더라고. 그래서 저명한 전문가한테 이런 분야들을 접하는 게 그 설명이라든가 원리를 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웹이 1995년, 96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995년과 96년 무렵에 웹이라는 www, 그죠? 당시를 지금 기억하자면 92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뭐 흥미로웠던 거는 모든 부분이 이런 6필로 쓰는 어떤 뭐 텍스트를 누구한테 제공한다든가 나의 테스팅 상태를 보여줬을 때 쓰는 유일한 고전적인 도구는 연필, 볼펜, 지우개,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92년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주는 여러 가지 뭐 흥미로운 상징들이 있겠지만 프린터였던 것 같아요. 프린터. 그 도트 프린터라고 그래가지고 툭툭툭툭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프린터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프린터 이전에는 어떤 사진이나 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복사기라는 게 있었죠. 복사기도 대단히 흥미로운 기계였어요, 일반인들한테는. 팩스도 있었지만 복사기는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 복사기, 팩스. 그런 상태에서 프린터라는 게 있는데, 한글이 타자를 무조건 이제 배워야 되는 상태였더라고요. 왜냐면, 리포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누구는 손으로 써서 내는 경우도 있었고, 여전히 그랬던 것 같아. 손으로 써서 내는 경우도 있었고, 92년, 93년,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당연히, 손으로 치렀던 것 같고, 썼던 것 같고. 그 시험지의 레이아웃을 등사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등사기라고 쭉 해가지고. 뭐뭇에 대해서 논하라. 그리고 복사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 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책 한 권을 그냥 누가 신청을 하면 책을 복사해주는 업무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장당 얼마,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고,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것도 정말 희미했던 것 같아요. (95년) (96년) 왜 제대를 하고 학교를 갔더니 넷스케이프다, 이런 넷스케이프 등대에서 화면 로고가 나온 어떤 화면에 어떤 서치라는, 검색이라는 것도 참 생소한 신박한 단어인데, 검색하다 그러면 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조사하다 그런 의미로 난 들었는데, 거기다 단어를 써 넣으니까 관련된 문서들이 쭉 뜨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그것도 도서관에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뉴스도, 심지어 신문도 이제 그걸로 볼 수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신문. 그래서 야, 정말 신박하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하이퍼텍스트라고 그래갖고, 또 거기에 어떤 단어가 활성화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거기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뭔가 지식에 샘을 파는 듯한,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거지만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했다. 심지어 어떤 정보를 찾는 정보 검색사, 그런 자격증도 있을 정도로, 민간인 자격증이었겠지만, 누가 빨리 어떤 정보에 최대로 빨리 접근하나,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라든가 이런 도시 어느 지역에 면적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찾으시오. 최초 화면은 다 똑같아. 이제 예를 들어서 최초 화면이, 그 당시에는 구글이 없었을 거야. 익스플로러나 네이버 이런 포탈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최초 화면이 주면 거기서 유리땅 해갖고 어떤 정보를 찾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제 눈치껏 찾는 거야. 그런 때도 있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그 이후에 이 얘기는 제가 어느 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건데, 이후에 나온 개인적인 인상적인 기술적인 혁명은 아무래도 휴대폰과 2007년 8년 무렵에 한국에 도래한 아이폰, 삼성의 스마트폰,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터치폰을 얘기하는 거지. 터치를 통해서 정보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우스가 아니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터치. 아이폰에는 이제 아이폰을 살까, 삼성의 그때 당시 기종이 생각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근데 그 앞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폰이 무슨 그 아이마켓 그 앱이 들어가 있대는데, 그 앱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때 나한테 만약에 굉장히 흥미로운 거고 이 플랫폼을 쓰시면,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데서 나온 아이폰을 쓰시게 되면 이런 흥미로운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근데 그날 내가 매장에서 만났던 사람 나한테 뭐 했냐면은, 그거 아이폰 안 사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삼성한테 보조금을 많이 줬던 것 같아. 그 게임이나 하려고 게임 좀 몇 개 있고 하는데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뒤쳐졌던 것 같아, 아이폰. 근데 아이폰을 했었으면은,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어떤 촉이 왔을 때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운도 좀 따라야 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정확히 다 통제할 수 없잖아, 내 인생에서. 랜덤한 어떤 조우가 인생에 많은 변화를 촉구한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세 번째 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AI에 관련된 이제 혁명이죠. AI. 처음에 한 3, 4년 전에 그 LLM이라는 단어도 사실 대단히 거북스럽고, 지금도 뭐, LLM, 라지 랭게비 모델, 뭐, 그게 뭐야, 뭐,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어떤 텍스트 형태로 서치란에 고전적인 어떤 웹페이지에서, 네이버나 그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검색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어떤 혁명적인 툴이더라고. 뭘 질문을 했는데 마치 내가 내 선배라든가, 뭐, 학원 강사한테 간단한 어드바이스를, 부작용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지. 챗GPT 얘기하면 챗GPT. 그래서 그걸 솔솔하게 썼어요. 뭐, 특히나 그 문학적인 내용의 정보와, 그리고 문학적인 내용의 깊이,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답변 등이, 뭐, 할리네이션 정확도를 차지하고서라도 발전 가능성과 만족도는 상당했던 것 같아. 굉장히 인상적이야. 거기서 저는 뭐 확장해서 뭐 클로우드라든가, 지금은 뭐 플렉서비티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챗GPT는 안 쓰게 되더라고. 그 이제 그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 건지, 저쪽 화면 있잖아요. 클로드가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클로드를 통해서 심지어 어느 날은
내가 그 치료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테이크케어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전자에도 길게 얘기했지만 다음 혁명은 아마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을 지금 또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그러니까 우리 지난 94년 5년 무렵부터 해서 한 30년간 이어진 아주 그냥 폭풍 같은 이런 거대한 변화 등이 지금 이제 중년 이후에 세대들이 겪고 있고 그 궤도를 꿰뚫고 지나온 상태에서 갈무리하자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웹 자체도 접근 안 하신 분들도 있어. 당시에 95년이면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설 때인데, 이분들은 상당히 이제 기술에 대한 저항이 센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대, 40대는 그 기술을 무조건 이제 이용해서 비즈니스화 했을 거고, 50대 이후의 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나보다 30살 이상을 뭐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면 85세, 90대 정도는 그거조차도 거북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지금 30년, 40년 동안 말이죠, 굉장한 혁명들을 겪은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혁명들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경제적인 함수들의 상수들이 되면서 결과 생산성을 높이냐라면 생산성 분명히 높였다는 거지. 뭔 얘기냐면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예상치 못하게 겉만 번지르하게 될 수 있다는 좀 시니컬한 보도도 있고, 거기에도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대서양에서 유럽에서 발생한 전쟁이라든가 이런 사망사고 등이 과거에는, 그 당시에 18세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곳에서 말이죠, 배를 통해서 떠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달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5일, 20일 이상 걸렸다는 거잖아. 근데 그때 우연찮게, 아니, 기술이라는 게 다 우연이긴 하지만 그 우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 어떤 인상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보의 혁명이 수십일 걸리던 게 말이죠, 몇 분 안에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독일과의 전쟁, 버블 전쟁이라든가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혁신은 지금이 우리가 찬란하게 떠들고 있는 이런 AI 혁명이라든가 웹, 핸드폰보다도 수천 배의 생산성을 구가했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이런 높은 기술의 수준인데도 왜 전 지구적인 경제적인 어떤, 심각하게 얘기하자면은
정체가 이루어지느냐라는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런 회의가 있는데 여러 원인을 찾았으나 우리가 아는 기술의 장밋빛 기술일 수 있고 일정 부분 기여를 했으나 인상적이지는 못했다. 수천 배에 달하는 도약을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애매한. 근데 이 양자역학 기술이라는 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전파 기술, 전신 기술에 버금가는 기술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그 기술이 접목이 되겠지. 뭐 로버트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을 통해서 뭔가 부족하잖아. 뭐 웨어러블도 그렇고, 핸드폰도 뭐 말 그대로 그냥 작은 컴퓨터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 양자 기술이 무언가 우리 인류를 빠르게 인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한번 기대해보고 대충 기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년, 20년 중간중간에 기술들이 다가왔고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혁신에 기여를 했으나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양자 터널링이라든가 양자 준위를 가진 어떤 양자 컴퓨터의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한 기술이 드디어 우리에게 실용화 단계에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오늘은 뭐 그런 출근할 때 그런 어떤 지적인 흥미로움이나 기대감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분야를, 그리고 누구는 또 그런 우리 앞에 놓여진 기술들이 민주주의나 전체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자기 점검을 하는 어떤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AI가, 그리고 전체주의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지에 대한 부분도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또 넥서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상적인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주 흥미로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고, 출근 무렵에 이런 상상과 이런 토크는 나에게 아주 재미있는 생각거리를 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였고요. 10월 20일 이상입니다. 월요일이고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